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일요일 아침 저녁책입니다. 오늘 식목일이죠. 여러분들은 오늘날 세계의 경찰관 역할을 하는 나라, 세계 경제의 원톱인 미국을 만든 위대한 인물을 딱 한 사람만 지목하라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은 건국의 아버지 55분 중에서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꼽을 겁니다. 그 외에도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 자유사상을 확산시킨 패트릭 헨리, 헌법을 만드는 데 공헌했던 제임스 메디슨, 그리고 벤저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들을 꼽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많은 평정과 그리고 미국 역사, 정치학 책에 기술된 내용을 미뤄볼 때 알렉산더 해밀턴을 꼽겠습니다. 해밀턴이 아니었대도 미국은 독립을 했겠죠. 그리고 또 발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세계 최강국은 절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바로 10달러 지표에 있는 분입니다. 그는 건국의 아버지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입니다. 1755년생이니 제임스 메디슨보다도 4살이나 더 어리죠. 그는 카리브해 네비스 섬에서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쫓겨나 살아야 했고 해밀턴은 학교도 교회도 다닐 수가 없었죠. 13살 때 어머니가 죽어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향학길을 높게 산 섬의 유지들 도움으로 미국에 있는 콜ум비아 대학의 전신인 킹스 칼리지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6살입니다. 그러나 해밀턴은 학교를 마치지 않고 조지 워싱턴 장군의 독립군에 가담을 했고 최측근 보좌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건국을 논의를 할 때 강한 연방정부와 연방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그때 발간된 페더럴리스트라는 책을 주도를 했는데 에세이집입니다. 그 맥락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대적인 공헌은 토머스 제퍼슨 등 당대의 실력자들이 반대를 뚫고 연방은행 설립을 주도하고 달러라고 하는 화폐를 발행을 한 겁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없었다면 지금 같은 패권 국가가 절대 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해밀턴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놀라운 해안 때문입니다. 마치 무학의 토마스 페인이 상식을 써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깨우친 것과 같다고 할까요? 어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읽다가 바로 이 책입니다. 저는 전류에 감진된 듯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레비츠키 지블렛 두 하버드대 교수가 쓴 책인데요. 다른 건국의 아버지들도 그렇지만 해밀턴 역시 국민이 후보자들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해밀턴은 대중의 공포와 무지를 이용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본색을 드러낼 독재자를 걱정했습니다. 그가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국민에게 아첨했다가 대중선동가로 변신하고 결국에는 폭군으로 굴림해서 공화국의 자유를 허물어뜨린 인물들이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렇죠. 낭떠러지에선 국가를 구했던 마가렛 대처나 콘라드 아데나워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은 결코 대중에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대중에게 희생과 고통을 요구했죠. 대중에 아첨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독재자로 변신합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이 걱정한 것은 바로 정치적 문맹이었습니다. 정치적 문맹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선거는 지위에 어울리는 자질을 분석할 줄 알고 신중한 판단력 및 합당한 근거와 동기를 조화롭게 갖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놀란 건 해밀턴이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재자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아십니까? 글을 읽어 신문을 구독하고 TV를 보면서 정치 뉴스를 즐기는 사람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면 정치적 문맹입니다. 대중의 정치적 경험이 쌓인 나라는 그 비율이 낮죠. 그러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나라는 고등교육이 널리 행해져도 대중의 정치적 문명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독재자가 쉽게 탄생합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국민에게 아첨과 선동으로 권력을 잡을수록 그 아첨과 선동에 비례해서
더 빨리 폭군으로 군림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동아일보 김순덕 기자의 칼럼 문전유서와 100만 원짜리 고무신 선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칼럼 제목이 재밌죠. 문전유서와 100만 원짜리 고무신 선거. 칼럼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에서 벌어지는 문전유서를 비판하면서 시작합니다. 문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전화를 하는 뉴스가 이틀에 한 번꼴로 TV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 전화는 우리가 전염병 대처를 너무 잘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입니다. 청와대가 한 말에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도 정상통화를 희망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위로와 자긍심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외국 정상과 통화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위로와 자긍심을 높여준다는 거죠. 김순덕 기자는 궁금하지 않다고 비꼬지만 총선 전날까지 이런 국민 자긍심을 고취하는 문전유서는 여당의 지지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김순덕 기자는 여당을 찍으라며 고무신 나눠주던 자유당 시절의 선거가 돌아왔다고 날을 세웁니다. 이번엔 무려 100만 원짜리 고무신이라는 거죠. 그 돈을 받으려면 7조 1천억의 추경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러려면 여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한 내용인데 재난지원금을 협의하던 자리에서 홍남기 장관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주장했죠.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민주당 편에 섰습니다. 김 기자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는 재치를 부렸습니다.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은 총선도 다가오는데 당의 입장을 정부가 수용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긴급재난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 사태로 일이 없어지거나 급전이 필요해지거나 폐업을 하게 된 국민들이 지원받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공무원 편의주의로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그녀의 지적대로 최근 직장을 잃거나 휴직을 당해 월급 못 받는 사람은 어쩌란 말입니까? 김순덕 기자는 칼럼 제목처럼 다시 도발 아닌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줄였습니다. 선거 전이니 돈만 뿌리면 개돼지는 무조건 좋아할 것으로 믿는 국민을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분리 지배하려는 사악한 행정이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 기자 역시 상위 30%를 적으로 여긴다는 선전포고로서 편가르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숭배한 것은 선동적 연설만이 아니라 결국 돈이었다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그대로 제가 옮겼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 제 돈도 아니면서 국민을 타락시켜서는 한국판 히틀러가 나올까 우려스럽다. 집권 3년 동안 이룬 것이 없는지 문전유서란 날리면서 그러고도 자신 없어 100만 원짜리 고무신까지 뿌리는 선거로 나라를 망치진 말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말만 따라 전염병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는가요? 조선일보는 어제 신문이죠. 당대의 농객으로 떠오른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정말 놀랍습니다. 성난 얼굴로 투표하라. 박 교수 역시 온 나라가 힘겨워하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공중에서 살포하는 돈의 힘은 가문론의 물처럼 아주 달콤한 것이어서 당장 생명과 생계가 다급한 사람은 다른 데 신경 쓸 기운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을 염려하는 동안 정치는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이런 그녀의 묘사는 정말 적확한 비유입니다. 박 교수는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립된 인간들이 정신줄을 놓고 있는 사이 잘못된 정치가 바이러스처럼 침투해 증식할 수 있다. 일단 감염되면 평소 체력과 면역력으로 물리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 사회적 유기체인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어떤 바이러스를 사회에 들일지 결정하는 선거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유난히 머리를 맴돕니다.
선거에서 당선된 자들은 우리 손으로 몸에 집어넣는 바이러스나 다름없는 것으로 4년간 배불리 양분을 얻은 후 자연 수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 곁에 머물 것이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요사이 여성 농객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선에서 물러난 원로 언론인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대선배는 제 방송을 백화점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백화점처럼 제 방송이 고급스럽기는 한가요? 어쨌든 마음이 급해서 백화점처럼 이것저것 비판을 한 모양입니다. 하나만 패하는데 말입니다. 잠시 뒤에 2부를 올려드리죠. 창밖에는 꽃샘 추위가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겨울은 갔습니다. 지금까지 진우식이었습니다.